여러분, 요즘 깜빡하는 일이 늘었나요? 그럼 이미 시작된 겁니다. 뇌가 썩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89세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50년간 수만 명의 난청 환자를 치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치매 위험이 5배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에서 들어온 소리 정보가 뇌를 자극해야 뇌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소리가 줄어들면 뇌 자극도 줄어들고 결국 뇌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어제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을 들려드릴게요. 30대 젊은 의사가 4시간짜리 복잡한 중이염 수술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89세 나이 든 의사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술은 완벽했고 그 젊은 의사는 선생님, 어떻게 저보다 정확하세요? 라며 놀라워했어요. 간호사들도 89세에 어떻게 그런 집중력이 가능하죠? 라고 물어봤죠. 하지만 여러분, 5년 전 제 모습을 보셨다면 절대 믿지 못하셨을 거예요. 환자가 하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수술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연발했거든요. 심지어 뇌 나이가 104세라는 절망적인 진단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어떻게 지금은 20대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뇌와 귀의 연결고리를 되살리는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고 계신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5년 전 제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세 되던 해봄, 20년 넘게 진료해온 단골 환자분이 오셨어요. 김영철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20년이에요. 20년. 그분은 웃으며 선생님, 김영철입니다.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순간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평소 자연스럽게 나오던 수술 순서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뭘 해야 하지? 30년 넘게 해온 수술인데 말이죠. 간호사가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환자가 마취된 상태로 누워 있는데 의사인 제가 다음 순서를 모르다니. 그때의 공포감은 지금도 생생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경을 찾느라 집안을 뒤지고 다녔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머리에 쓰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병원에서 뇌 나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104세라고 나왔어요. 제 실제 나이보다 20살이나 많았습니다. 의사가 경도인지장애 초기라고 진단했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온 내가 이제는 치료받는 신세가 되는 건가? 눈물이 나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늘 하던 일인데 순서가 헷갈리는. 그때 저를 구해준 건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의대생인 손자였어요. 어느 날 손자가 집에 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90세까지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비인후과 전문이잖아요. 귀와 뇌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왜 포기하세요? 그리고는 논문 하나를 보여줬어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였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난청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5배 높아지고 반대로 청력을 개선하면 인지기능도 함께 향상된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50년간 환자들의 귀를 치료해 오셨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뇌도 치료해 보세요. 그 순간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놓치고 있었던 핵심을 깨달은 거죠. 뇌와 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핀란드에서 80세 이상 노인 5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도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뇌 기능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침 시간대가 뇌 회복의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밤사이 뇌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거쳐 아침에는 뇌가 가장 깨끗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라는 거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은 청각 자극이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열쇠라는 사실이었어요. 귀로 들어온 소리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신경망을 강화한다는 거였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던 습관을 버린 것이었어요. 대신 창문을 열고 새소리, 바람 소리부터 들으며 햇빛을 쬐기 시작했죠. 2주 후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들의 말이 예전보다 훨씬 잘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환자 이름도 더 쉽게 떠오르고요. 한 달 후에는 수술 중에도 예전처럼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3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복잡한 중이염 수술이었는데 젊은 의사가 어려워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청각신경 주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박리해 보세요 라고 조언해 줬는데 그 의사가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뇌와 귀가 다시 연결되었구나. 6개월 후 다시 받은 뇌 나이 검사 결과는 88세. 16살이나 젊어진 거였어요. 1년 후에는 79세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료진도 이런 개선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어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비법은 제가 5년간 직접 실천하고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특히 귀와 뇌의 연결고리를 되살리는데 중점을 둔 방법들이에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뇌가 다시 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시작한 건 아침 햇빛 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햇빛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폭발적으로 늘려주거든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 호르몬이 충분해야 밤에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더 중요한 건 뇌의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멍하니 있는 일이 반복되셨어요. 며느리가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낮에 거의 외출을 안 하셨어요. 방에만 계시면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죠. 제가 할머니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세요 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2주 후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잠이 너무 잘 와요. 그리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3개월 후에는 며느리가 어머니가 예전처럼 요리도 하시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세요 라고 기뻐하시더군요. 단순히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실행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창가에 앉으세요. 직접 햇볕을 쬐기 어려우면 창문 너머로라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눈으로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흐린 날도 포기하지 마세요. 구름 낀 날의 자연광도 실내 조명보다 10배나 밝거든요. 겨울철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단, 백내장이나 망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안과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법은 정말 극적인 효과를 보여줬어요. 찬물 세수와 소리 내어 웃기였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뇌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뇌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해요. 마치 뇌에 찬물을 끼얹어 깨우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거울을 보며 소리 내어 웃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확 떨어뜨려 주거든요. 제가 진료한 80세 정태수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계셨어요. 병원에 올 때마다 이제 끝났다, 아무 희망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요즘 기분이 정말 좋아요. 손자하고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해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요. 제가 매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찬물 온도는 15에서 20도 정도로 하세요. 너무 차가우면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얼굴 전체, 특히 이마와 뺨을 충분히 적시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울을 보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활짝 웃으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만드세요.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찬물 온도를 조절하시거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크게 웃어보셨나요? 세 번째 비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바로 물 한 잔과 10분 걷기입니다. 이게 뇌 속 독소를 싹 씻어내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밤사이 우리 뇌에서는 청소부가 활동해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죠. 그런데 아침에 물을 마시고 걷기 운동을 하면 이 청소 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돼요. 특히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걷기 운동이 귀 안쪽의 균형 감각을 자극해서 뇌의 균형 감각을 되살린다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이 바로 인지 기능과 직결되거든요. 제가 진료한 83세 김미자 할머니 사례가 정말 극적이었어요. 할머니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자주 있으셨어요. 어느 날은 열쇠를 잃어버려서 밤늦게까지 집에 못 들어가시기도 했죠. 더 우픈 건 할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멍하니 서 계시다가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시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뭘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잊어버렸네라고 하시고요. 한 번은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리모컨이 어디 갔지? 하시면서 온 집을 뒤지시기도 하셨대요. 나중에 냉장고에서 리모컨이 나왔을 때 온 가족이 어이없어 했다고 하더군요. 더 심각한 건 난청 증상도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즘 전국 노래자랑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라고 하시면서 볼륨을 계속 올리셨죠. 검사 결과 중등도 난청이었는데 이게 바로 뇌 기능 저하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할머니가 치매 초기가 아닐까요? 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걷기를 권해드렸어요. 동시에 걸으면서 새소리, 바람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런 것도 치료가 되나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멀쩡했는데?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 달 후부터 깜빡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리모컨도 제자리에 두시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난청 증상도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할머니가 예전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가요 무대 보시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세요 라고 할 정도가 되었거든요. 물은 기상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하게 한 컵 정도 마시세요. 꿀이나 대추차를 타서 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걸으면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참새 지저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발소리. 이런 자연스러운 소리들이 뇌에 풍부한 자극을 주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단지 안산책로를 이용하시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논밭길을 걸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날씨가 나쁘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도 효과가 있지만 가능하면 야외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게 뇌 자극에는 훨씬 좋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관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강도를 조절하세요.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걸으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비법은 정말 재미있어요. 바로 뇌에 낯선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은 뇌를 잠들게 만들거든요. 새로운 자극은 뇌를 번개처럼 깨워줍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뇌의 신경가소성 때문인데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90세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제가 진료한 75세 최동철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시며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셨어요. 할 일이 없다며 점점 무기력해지셨죠. 가족들이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말수도 줄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라고 걱정하시더군요. 제가 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새로운 일 하나씩 해보라고 권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는데 눈에 활기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요즘 컴퓨터 배우고 있어요. 손자가 가르쳐 주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6개월 후에는 유튜브에서 건강 강의도 보고 이메일도 보내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가족들도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라고 기뻐하시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양치질을 반대 손으로 해보거나 시계를 다른 팔에 차보세요. 아침 식사를 평소와 다르게 해보거나 신문을 안 보던 면부터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저도 매일 병원 가는 길을 바꿔서 걸어요. 어제는 골목길로, 오늘은 대로변으로 걸으며 새로운 풍경을 보려고 하죠. 새로운 언어 한 문장 외우기, 다른 장르 음악 듣기도 모두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돼요. 너무 어려운 건 피하시고 즐길 수 있는 수준에서 시도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지막 비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나요. 바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에요. 뇌로 가는 혈관이 목을 통해 지나가거든요. 밤새 굳어진 목과 어깨 근육이 혈관을 압박하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뇌 혈류가 확 늘어나죠. 제가 진료한 86세 이영순 할머니 사례가 정말 놀라웠어요. 매일 아침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거든요. 혈압도 정상이고 다른 검사도 이상 없었는데 유독 아침에만 증상이 심했어요.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밤에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서 목이 많이 꺾여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목 스트레칭을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아침 두통이 사라졌어요. 라고 기뻐하시더군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린 후 5초간 유지하고 왼쪽으로도 갖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를 보듯 고개를 들고 턱을 가슴에 당기는 동작을 각각 5초씩 유지하세요. 어깨는 위로 으쓱 올렸다 내리기를 10회, 앞뒤로 돌리기를 각각 10회씩 해주시면 돼요. 모든 동작은 천천히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하세요. 목 디스크나 경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시고 스트레칭 중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84세에 뇌 나이 104세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79세로 되돌린 5가지 비법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50년간 깨닫지 못했던 귀와 뇌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되찾은 방법들이에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고 새소리를 들으며 햇빛을 쬐는 것부터요. 그리고 하루씩 하나씩 추가해 가세요.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제가 절망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잘 안 들린다고 소리 자극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다양한 소리에 노출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바로 뇌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6개월 후 여러분도 분명히 깨달으실 거예요. 아, 내 뇌가 정말 젊어졌구나라고요. 환자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복잡한 일도 차근차근 처리하는 예전의 자신을 되찾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햇빛과 새소리로 뇌 깨우기. 둘째, 찬물 세수와 웃음으로 혈류 증가시키기. 셋째, 물 마시고 걸으며 소리에 집중하기. 넷째, 새로운 소리 자극으로 뇌 훈련하기. 다섯째, 목, 어깨 스트레칭으로 뇌 혈류 개선하기였어요.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는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소리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점심 식사 후 20분이 치매를 막는다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올바른 낮잠과 청력 보호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할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뇌와 귀를 위해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작은 시작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